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임박 소식을 39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엔 정말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고요. 심지어 이 중동 리스크 완화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조단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조 원 넘게 또 매수 우위를 가져가면서 오늘장에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의 투심은 좀 위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연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늘장에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양 지수가 이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을 소폭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지수가 하방 변동성을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레버리지 이런 부분 투자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워낙에 올해 들어서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 이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서 상승분을 양 지수가 소폭 둔화시키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던 거 바로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상장될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주 ETF 쪽으로 한 달 새 무려 2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미 반도체 또한 지금 스페이스X 쪽으로 돈을 투자하는 모습이었죠. 500억 원 또 베팅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2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 SK하이닉스는 2.9%, SK스퀘어는 8%, 현대차는 2.3%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종가 대비해서는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는 5% 하락이었지만 지금 2.8% 낙폭을 좀 축소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주들이 투심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죠. 알테오젠 2.5%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3.8%, 6.3%,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진 5%, 그리고 오늘장에서 원익 IPS, 애프터마켓에서 28% 넘게 또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바로 HL만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골드만삭스가 꼭 집은 HL만도가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MNC솔루션, 한미반도체, 후성,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로봇주인 에브리봇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이 상한가 유지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는 28%, 그리고 솔브레인 20%, TXR 로보틱스 19%, ISC 19% 또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4%, 코스닥은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에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이 거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변동성 장세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다음 주 또 시장에 대한 또 대비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번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만 보면 이 사이드카가 이렇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동을 했습니다. 사실 발동을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떡하지 라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멀미가 날 정도의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금요일 마감을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든 이러한 변동성들을 겪으면서 다음 주서부터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좀 안정화된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이번 주 한 주에 좀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상승을 해도 피곤하고 또 하락을 해도 피곤한 장세에서 오늘 하루 시황 정리하면서 우리 다음 주를 준비를 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4주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초등학생도 이 정도로는 안 싸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죠? 우리 지난주, 요번 주죠. 요번 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또 으르렁대고 비행기 띄우고 포탄 날리고 미사일 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하룻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화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고 참 쉽지 않은 장이죠. 트럼프의 이 종잡을 수 없는 요 정치 행보를 참 시장이 따라가기가 좀 바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서의 하나의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 하룻밤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미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끌어올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당연히 올랐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반에 걸친 급반등, 급상승을 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전과 SK 하이닉스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고점이 8% 정도까지 나온 거니까 사실상 삼전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말 안 해도 뻔한 상승세가 좀 동반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제 소부장에 대한 동반 강세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들이 꽤 괜찮게 나왔던 상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주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AI, 오라클의 투자 모멘텀들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시장을 발목 잡았고 변동성을 일으켰던 부분들은 일단은 인플레죠. 근데 이 인플레의 기본적인 속내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WTI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가 이루어지고 하락세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은 줄어들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FMC, 한층 우리가 무겁게 봤던 이 FMC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불확실성 또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것들에 대한 걱정, 이러한 부분들이 사뭇 또 하방으로 진정이 되다 보니까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로 인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주 동안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스페이스X, 드디어 오늘 밤에 시장에 데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당 135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누구는 미래 성장이야, 미래 산업이야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반면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평가를 주는 거 아니냐, 고평가 영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상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기존의 우리나라 증시의 신규 상장주들, IPO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기대감들을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스페이스X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 한번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드디어 여러분들 BOJ가 있습니다.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FOMC로 끝나는 통화정책 회의가 아마 시장의 가장 큰 뭔가 길라잡이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다음 주에 매크로 지표들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존의 상승 추세 자체를 정확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에 사이드를 기었던 이 모습 안에서 21선에 대한 회복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죠. 자, 오늘 오후에 한 2시경서부터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대까지 빠졌으니까 사실은 오후 2시간 반 남겨놓은 상황 속에서 시장이 마이너스 4%대까지 확대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차익 매물들을 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나왔던 내용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돈을 더 집어넣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뉘앙스의 코멘트들을 좀 달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일부 소부장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성장주들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좀 달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절대적인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잘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보여줬던 이 변동성에 대한 숙제는 못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자, 연일 하라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다 할 상승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소외감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던 코스닥 지수가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진행이 됐었죠, 박스권에서. 이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섬을 탈출했습니다. 육지가 보여요. 이제 육지에 좀 안착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배가 막 왔습니다, 여러분들. 육지까지. 폴짝 뛰어내렸는데 잘못 뛰어내렸네. 그랬더니 위에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매크로 상황들이 다시 한번 좀 온건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도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21선 안착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상승 추세의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각각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변동성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하면은 다 환호하죠. 매도 사이드카 다 우울해요. 근데 이게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변동성을 즐기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변동폭들이 없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 뭐 조금 뭐 이러한 이제 큰 변동성들보다는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나는 조금의 변동성들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양양이잖아요.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그죠? 또 오늘 올라가고 이러한 이제 큰 변동성들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상 뭐죠? 변동성이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클 수 있었지만 다음 주에 변동성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이야 10% 20% 막 쉽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했었던 기대 수익률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변동성이 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전략들도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15일 BOJ요. 자, 그 다음에 16일서부터 FOMC 시작이고요. 23일 날은 MSCI 시장 분류 검토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모멘텀들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에 또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한 주로 준비를 하는 온라인 방송, 라이브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또 다음 주 한 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뭐 지금 시황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짧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얘기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부합될 수 있는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황도 짚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 상황들이 다시 한번 온건하게 살아난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다음 주에 또 주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처럼 좀 변동성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을 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이 서킷 브레이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참 심란해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던 타이밍이었던 만큼 예. 참 이 시장의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와 너무 어지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오늘 막 지수가 많이 올라서 좋죠, 기분 좋아요. 근데 사실상 이 변동성들을 보여주기 이전의 고점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 고점 탈환을 못했고 내 계좌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냥 종목을 뭐 갖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죠. 예. 뭐 때로는 내가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종목군들이 좀 빠지더라도 내가 그 하락 부분들을 좀 인내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주식과 실전으로 우리가 접하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굉장히 많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시장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 오늘 뭐 8시부터 뭐 3시 반, 8시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내일의 승부주 이 시간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전달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항상 늘 말씀 좀 드리는데 이 차트의 정석에는 제가 여태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실전을 익혔겠죠? 예, 그리고 그 실전에 따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다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상승, 하락, 횡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예, 한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기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우리가 막 게임을 해요, 시장에서. 근데 늘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가 어떻게 개인하고, 개인이 어떻게 기관하고 외국인들, 그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과 외국인들 어떻게 이기겠어?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금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승률 높게, 굉장히 확률 높게 이길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순응하는 거죠. 자, 상승, 하락, 횡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별로 실전 매매 원칙을 세워두시면 돼요. 다 다르거든요, 시장 성격은. 그죠? 자, 그러면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우리가 실전 매매 원칙에 따라서 뭐 종목을 매수를 하든 내가 계좌 관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주가 변곡점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 이 자리 정도가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바뀌겠구나. 이게 상향으로 바뀌는 종목도 있을 거고 하방으로 바뀌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방으로 바뀌는 종목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고요. 하방으로 바뀌는 종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매도 타이밍들을 보셔야 돼요. 천년만년 내가 종목을 가져간다?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건 어떻게 할 건데? 안 좋은 거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매수가니면 매도 안 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특히 최근에 들어오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만 경험했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급격하게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8% 올라가고 5% 올라가도 그때만 좋아요. 장 끝나잖아요. 계좌 열어보잖아요. 아 잠깐만 오늘 얼마 회복한 거야? 이러고 시장에서 끝나버려요 하루가. 그럼 나아가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요 실전 매매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6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죠. 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 솔브레인 들고 나왔어요. 오늘 얼마까지 갔죠? 상한가 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스토캐스틱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밀려요. 솔브레인 소재 관련 종목인데 밀려요. 쭉 밀리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사이드로 기는 횡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자 이 구간에서 뭐예요? 과매도형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주가는 밀려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로 깁니다. 밑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주가는 낮아져 있는 상태, 그죠? 주가는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되죠? 우상향으로 쫙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많이 설명드리는 거 다이버전시. 이게 여러분들 반등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흔히 나오는 신호예요. 이 다이버전시가. 그러면서 주가가 빵! 오늘 소부장주들, 장비주들 올라가고 소재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솔브레인, 소재 관련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빵! 오늘 상한가. 이게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아주아이비 투자. 제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세 가지 딱 드리면서 자, 우리 단기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저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 많은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스페이스X. 오늘 데뷔죠 밤에.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몇 분 만에? 5분 만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13%인가 움직였어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아이 무슨 단타야 주식은 홀딩이지 이러면서 가죠. 시장 밀리잖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무슨 장타입니까? 시장은 단타 변동성 먹고 나오는 장이죠. 이러죠. 그럼 우리는 다 하자. 내일의 승부주를 시청해 우리 다 해보자 한번.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돼보자. 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아주아이비 투자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딱 5분 만에 10% VI 걸리고 시세 끝.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건 데뷔할 때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요거 딱 변동성 내고 나오면 돼요. 이게 바로 단기 투자, 단기 플레이, 모멘텀 플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횡보장, 상승장, 하락장에 나오는 기준들을 가지고 주가 변곡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던 그러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죠. 10일 날 말씀드리고 11일 날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시장 변화 막 나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0일 날 이 달바글로벌을 말씀드리면서 6월 11일 날 볼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어렵게 시작이 돼도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 변화되는 모습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10일 날 달바글로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1일 날 오전장에 빵! 오전장이 아니죠. 오후장에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드렸던 22만 원 달성하고 끝나는 종목이 돼버린 거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테크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테크윙 말씀드렸죠. 6월 9일 날. 오늘까지 쭉 당겨줬잖아요. 박스권 돌파. 기존의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시세 더 분출되죠. 테크윙이 좋아서 물론 좋죠.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였죠?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개별주 종목을 할 거면 개별 종목으로 그냥 우리가 다 가는 거고, 판이 좋은 종목들을 사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고점 돌파되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6월 9일 날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6월 2일 날 말씀드렸던 HPSP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6월 2일 날 62.5%. 시장 이렇게 진행이 돼도 저점 찍고 올라오는 폭이 70%가 거의 근접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종목이고요. 자, 더 놀라운 거. HPSP 6월 8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그러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6월 2일 날 여기서 6월 8일 날 장대형 못 나왔을 때. 이게 실전에서 잠깐만 우리 바닥 확인했는데 잠깐만 올라가는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더 좋아지는데 더 강해지는데 올라갈 때 뭐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불타기. 비중 태워서 오늘 상한가까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자 여기 신호예요. 20에서 돌파됐으니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 드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전 종목군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원론적인 시장에 대한 논리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음 시장이 왔을 때는 뭐 로봇주가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바이오 종목군도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시장이 바이오를 또 선호하는 시장이 또 와요. 또 온다니까요. 무조건 와요, 여러분들. 뭐 약 안 먹을 겁니까, 우리? 병 안 고칠 거예요? 언젠간 오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바이오에 해당되는 모멘텀들이 없으니까 바이오에서 계속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시장은 계속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돌고 도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섹터군들을 우리가 잘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방법들이 어디 들어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흥하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흥하이온 전날 전쟁 할 거야 하다가 뭐 2시간 만에 갑자기 우리 화해할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유치원에서 애기들 싸운 것도 아니고 선생님 모아봐 뽀뽀해 화해해 안아줘 이러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사놓으면 돼요. 시장도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우리 공격할게요 라고 공격 개시 하니까 메칸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빵 뜨죠. 그 우리 앞절에 배웠던 거 흥하해온을 저와 함께 같이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 종목 제주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이드로 기면서 실적 나오기 전날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반영되면서 100% 올라갔습니다. 딱 며칠 만에 일주일하고 이틀 만에 100%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실적 시즌에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발굴해서 5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주반도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면 6월 3주차잖아요. 그럼 6월도 2주차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6월 2주차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는 4월달, 5월달, 6월달 우리 뭐예요? 기업들 분기 실적 내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6월달이 요 2주 동안에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뭘 운영을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좋겠죠. 좋아요. 따라가는 매매도 할 거예요. 오늘 외인들 들어오는 거 보세요. 따라가는 매매도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뭘 하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어찌됐든 바닥에서 떨어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 올라왔으니 우리 이제 옥석 가르기 하자. 그게 뭐죠, 여러분들? 실적인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 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느냐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느냐 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달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메이저 수급들은 뭘 하냐면 실적 좋은 애들을 찾기 시작해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잠깐만 실적이 부합이 되면 사겠죠. 근데 실적이 부합이 안 된다. 그럼 매도 때리겠죠. 이제 이 전략들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시장에서. 그 전략들을 제가 어디에다 넣어놨냐?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실전에 굉장히 부합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잖아요. 기법 어떻게? 얘기 안 해요. 검색기요? 얘기 안 해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들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QR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 QR코드를 찍으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이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거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리고 앞절에 제가 실전 매매로 여러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이 종목군들을 받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것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뭐 따라하세요. 이게 아니고 예. 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잡는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육방에 딱 입장을 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책만 받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교육방의 활용은 미국 증시에 대한 요약, 오늘의 전략, 장중 실시간, 뭐 장마감 시황 정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많이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서 또 재미있게 신나게 어려워도 신나고 신나도 좀 냉철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번 실전은 다르다. 우리가 실전에 있어서 대응 전략은 정말 책이나 혹은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세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이 실전 매매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 정말로 실전 매매,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시장을 또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말 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 차트의 정석. 지금 많은 분들이 초보자다, 나는 너무 어렵다, 시장이 답답하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잡아야겠죠. 그런 기준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혼자서도 또 다 배울 수 있도록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울 예정이고 공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일요일에 또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주말 동안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며 우리가 6월의 셋째 주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또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주간 전략 세워드릴 예정인데요.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도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시장에 있어서 기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모두가 다 이렇게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나만의 무기를 좀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무기를 오늘 선물로 들고 오셨을까요? 참 우리 앵커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참 이게 좌우를 다 아우르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상승하시는 분들도 챙겨드려야 되고 하락하셔가지고 막 안 좋으신 분들 챙겨드려야 돼서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내일의 승부 시간은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어제 들어갔던 솔브레인 종목이에요. 자, 우리 교육방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후 2시 22분에 목요일이죠? 6월 11일 날 오후 2시에 들어갔습니다. 자, 솔브레인 34만 6천 원 정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들은 뭐 똑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한 판 자체가 지금은 너무 투심이 좋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그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반도체 소부장 좋다는데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가장 확률 높은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럼 내가 장비를 다 들어갈 건지 소재로 들어갈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소재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주가는 밀리는데 주가는 계단식으로 밀리는데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된다? 우상향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20% 이상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내일 상한가 하는 종목이에요 라고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리바운딩과 더불어서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솔브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소부장 관련 종목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원이퀸시 올라갔죠. 리노공업이 올라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종목들 다 올라갔어요. 다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HPS입니다. 자, 이 종목도 6월 8일 날 빵! 이 종목 마찬가지로 똑같죠, 여러분들. 저점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를 기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가 결론적으로 급등하는 종목.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이러한 종목들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6월 2일 날도 말씀드렸고 6월 8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62%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달바글로벌.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설명드리면 되고요. 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언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각도는 낮아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강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히든 종목이니까. 근데 저점 잡힙니다. 자, 우리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 한번 지켜보죠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했죠. 오늘도 7%, 8%대 이상 또 급등했습니다. 시장에 부합되는 섹터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한 거죠. 동진세미케토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죠. 소재주죠. 자, 동진세미케토 그 다음 말씀드렸고요. 어제 솔브레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판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소재 관련 종목군들을 이미 우리는 동진세미캠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솔브레인을 안 올라갔는데? 노후 바닥에 있는데? 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최영 전문가가 어제 솔브레인 얘기해가지고 오늘 급등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만 생각하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이번 주에 동진세미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재주들이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땅 들어가게 된다고요, 사람이. 왜? 판이 좋잖아요. 그냥 개별주로 가는 게 아니고 판이 좋으니까 다 가잖아요. 이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패턴이 주는 확률은 판이 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판이 좋아지게 되면 대부분의 그 판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의 패턴이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먼저 올라간 친구, 좀 늦게 출발하는 친구 이런 것들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사인 볼트가 되는 종목 사고 후발로 뛰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또 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종목을 계속 우리는 같은 판 안에서 먼저 가는 거 사고 뒤늦게 출발하는 것도 사고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또 가는 친구들 또 사고 이러면 얼마나 확률 높은 매매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로봇주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냐라는 것들이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해놓고 예상을 해놓고, 그 예측과 예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안 맞아도 돼요. 주식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여러분들? 못 맞춰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오픈 AI 샘 울트먼도 어제까지만 해도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온대요, 또.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주식은 예상을 해놓고 예측을 해놓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짜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간다. 오케이, 좋아. 가는 거야. 라고 배팅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닌가 보네. 이 산이 아닌가 보네. 내려오면 돼요. 누가 매도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사라고, 나 안 사고 싶은데 누가 막 사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내용들을, 진짜 시장에 살아있는 내용들을 6월 14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밑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6월 14일날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또 주간 라이브 방송 할 거야. 그러니까 일요 라이브죠. 일요 라이브 공개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또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오늘 쉬시고 내일 쉬시고 일요일날 이제 다 목욕제기 하시고, 그죠? 밖에 나갔다 오셨다가 툴툴툴 다 털어버리고 이제 전쟁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8시에 여러분들과 3주차 전략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앞서서도 시황 얘기할 때 통화정책회의가 주는 시장의 방향성 이야기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어찌됐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전략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전 8시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또 시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쏟아내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나리오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요일 저녁 8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3주차 주간 공개 방송을 하실 예정이죠. 여기서 통화정책회의가 주는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번 주에 선전을 했잖아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 또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전략적인 또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까지도 오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자,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늘 금요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노공업입니다. 오늘 소켓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 ISC, 뭐 리노공업 요 정도가 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에 대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올라갈 때 약간은 좀 소외되는 듯한, 속도가 좀 덜인 듯한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리노공업이 뭐 반등이 이틀 동안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박스권 상단까지도 충분히 좀 돌파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뭐 소켓 관련 종목에서 리노공업, 제가 늘 리노공업을 한번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내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그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퍼스트 클래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뭐 2년치, 3년치 가져와서 얘기 안 해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장 임팩트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시키고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승부를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노공업은 꽤 괜찮은 자리에 드디어 도입이 됐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11만 원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또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이틀 동안에 오늘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쿵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 윗꼬리 시장 영향에 의한 변동성이라고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메꿔 나가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이에요. 자, 걸렸네요.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눌림목의 지지 라인 자체도 깼어요. 시장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회복되는 거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히든 종목의 종목명 뭔지잖아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한번 여기에 대한 종목명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일요일 밤 8시에 또 주간 라이브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주차에 대한 이런 주간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 대략적인 시나리오까지도 먼저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교육방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란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늘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